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말아 올리면서 약간의 희망을 줬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난주가 재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테이퍼링 관련해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건 그 의미라는 건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60주선 공방이 있고 이번 주에 60주선을 확실하게 이탈을 해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운봉이 확실하게 나와버린다면 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끝이라는 게 영영이 이제 내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모델로 보려면 과거 사례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슷하게 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의 패턴들이 이랬으니까 60주선을 지지하는 패턴은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2006년처럼 한참을 60주선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고, 사실 지금도 이 시기하고 가장 유사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요걸 보면 지수 고점을 한참 1년 이상 돌파를 하지 못했고 2003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4년간 대세 상승이었는데 지수가 4배 올랐으니까 웬만한 종목은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좋은 장세에서도 요 1년만 뚝 떼놓고 보면 재미가 없었다. 그래도 60주선 공방을 하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제가 겪어본 가장 최고의 장세, 요 대세 상승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60주선을 지키고 마감한다면 그러면 또 공방을 펼칠 수 있고 또 이런 자리들이 계속 있겠지만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만약에 60주선을 깨고 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런 형태 깨고 나서 확인은 보통 하니까 단발성의 어떤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뒤의 흐름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를 찾으면 현재까지는 60주선을 지지한다라는 전제로 2006년과 가장 흡사하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2002년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9.11 테러 이후에 유동성 공급으로 살아났다가 수습이 되면서 죽어가는 과정. 9.11보다는 코로나가 훨씬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60주선 깨고 나니까 확인하고 그대로 죽는. 이후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요 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거의 다 합치면 3년입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이딴 거 없이 한참 동안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게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 물론 이번 주에 잘 버텨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도 그냥 위기를 넘겼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고, 이번 주 깨지면 깔끔하게 끝났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그래도 말아 올렸으니까 약간의 희망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네, 코스닥 지수는 1천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계속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중에서 중소형주들은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질비합니다. 유동성이 빠지면 작은 종목부터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유동성 빠진 거 다 반영해서 내릴 게 더 있겠냐 하는 상태까지 왔고, 그리고 지수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관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시장이 내릴까 하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복병이 뭐냐면 연말에 대주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코스닥에서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고, 이런 비시장적인 영향이 매번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작년 말에도 그랬었고, 작년 말엔 좀 덜 했었고, 이렇게 지수 차원에서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딱히 뭐 연말에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건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에 따른 물량 출회에 부담이 있고, 그렇다 보면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은 이미 망가지고 뭐 주주들 중에서 2% 넘는 사람들은 그 즉시 대주주가 되니까 2%가 아니라 총액 10억 이상 되는 투자자가 있겠냐? 10억. 시가총액이 500억짜리인데 10억 이상이 있겠냐? 뭐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된다. 여기서는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간 이상, 그리고 대형주들은 황금성도 있고 관리가 되니까 큰 또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어중간한 종목들 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에 앞서서 정치 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뭐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또 사람인지라 뭐 그렇게 좀 무례하게 그런 거 듣기 싫다 이렇게 해서는 또 저도 반발심이 생길 텐데 아주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뭐 원래 하기 싫었고,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주식하고 관계가 되더라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 관점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전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고, 설사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좋은 공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답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해를 하는 발언이 나와서 반겼을 뿐이고, 약간 거기에서 이제 기분 따라서 좀 오버한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아마 친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찢어 놓고 한쪽이 잘못하면, 사실 이 정치인들 잘못한 정치인들이 아웃되면 그만인데 이 진영으로 나눠 놓고 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신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이 잘못한 사람 나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 여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자기들끼리 친할 거고, 국민들만 서로 싸움을 붙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가서 잘할 수 있느냐? 저는 뭐 더 못합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뭐 얼마나 똑똑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발끝에 때만도 못한 사람인데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주식만 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정도였는데 그것도 불편하다가 하시니 그 앞으로는 그것까지 제가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까지 헤아려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되는 게,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당하면서 단 한 번도 IMF 이전에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 어렵고 하는 게 결국 IMF 때 완전히 깨졌고 이걸 회복할 방법도 없는, 이때 깨지고 뭐 조금 회복하다가 다시 죽고 회복하다가 죽고 이런 상태일 겁니다. 이거를 도저히 만회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되면 뭐 해결을 한다.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IMF 구제 금융 이후에 우리 실질적인 삶의 질은 깨졌고 이걸 회복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만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뭐 기대할 부분도 없고, 사실 그게 또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단타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저처럼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게 우리 평범한 투자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호응을 못 받고,
물론 뭐 제 능력의 탓이 크겠지만 이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런. 예,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선주가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왜냐면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카타르에서 그 LNG 운반선 100척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됐냐면 이게 한 1년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 1년 이상 전에 카타르에서 100척 넘게 할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카타르도 뭐 개인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으니까 카타르도 그 시점에서 바로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이 도크 계약만 했습니다. 도크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인데 요거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적정한 시기에 이제 이거를 발주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신조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주를 한 것보다는 조선사들의 입장이 좋아졌고 후반 가격을 반영을 해놨는데 혹시라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럼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서 조선사들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LNG 한 30% 정도고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서 70% 정도 되는데 유엔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비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쪽으로 LNG 운반선의 발주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식은 다 갖춰 뭐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교 수행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뭐 그게 정말 최선이고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다 가진 사람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깨달음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도 그런데 종교에서 뭔가 세속적인 걸 다 가져보니까 아 이게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뭔가 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생활을 다 해본 다음에야 사람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높은 존재로 갈 수 있는 뭔가가 담겨져 있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건데 다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굉장히 사치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깨달음들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가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고 정말 뭐 모든 게 나의 탓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납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걸로 만들려면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다 해봐야 결국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가져봐요.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몇백억 벌어봐야 이게 정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조금 사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물론 뭔지는 알겠지만 그게 정말 뭔지는 다 갖춰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또 뭔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거나 하면 흔들리니까 항상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원효대사가 해골물 먹고 나서 뭐 깨달음을 얻고 그 옆에 있는 의상사님은 그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고 뭔지는 알겠지만 자기는 해골물을 못 마시니까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래도 많이 바쁘실 거고 요거 외에 또 챙겨보실 시간이나 찾아보실 시간이 없다고
들어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래그십 모델의 배터리 감소 속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밖에 나가면 항상 배터리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뭐 보급형으로 바꾸고 나니까 한 이틀 동안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좋긴 합니다. 예, 뭐 계속 실적을 내고 있고 숫자가 나오는 회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팔리게 되면 예,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서 J 콘텐츠를 안 봤으니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락 출발했다가 쫙 말아 올렸는데, 뭐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데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예,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고 영화, 방송 이런 컨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예, 그 과정에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해서 뭐 이런 쪽으로 기대할 부분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넷플릭스 흥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좀 확보되는 게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네 손해 안 보게는 해줄게. 제작비 100% 그리고 약간의 마진 그리고 흥행하면 아주 약간의 플러스 이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이 컨텐트리가 최근에 한 게 이 DP인데 이 DP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음번에 제작할 때 좀 손쉽게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넷플릭스가 얼마나 후하냐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뭐 그런 애니메이션들 원령 공주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니메이션이 한 20개가 되나? 20편에 대해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한 편당 1,000억씩 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작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흥행해가지고 앞으로 제작 환경을 보장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컨텐츠 중에서 뭐 이런 정도의 그 스트리밍 계약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기존 컨텐츠의 어떤 부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실 이 제이 컨텐트리가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리고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뭐 자산 가치도 높고 하니까 뭐 나쁘지도 않은데 다만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쌀 때 사면 물론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안 비싸지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컨텐츠가 많은 회사가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그 이름이 뭐였지? KT 계열사인데 그 KT 자회사 KTH 지금도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TH 없네. 예. 뭐 이름을 바꿨든지 그 이름이 KTH가 KT 알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를 뭐 하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많이 확보한 회사들이 제작 능력까지 인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J 컨텐트리는 제작 능력은 됐고, 확인이 됐고, 예,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한 컨텐츠라도, 제작된 컨텐츠라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앞으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시장 관심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환사채가 풀리는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SL 바이오닉스 뭐 지금 시가총액이 335억입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SL 바이오닉스 현금 유동성 산타 네, 여기 보면 416억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산타클로스를 팔아가지고 전환사채 매각하고 이거 매각해서 지분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뭐 당연히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그런 부수적인 거 빼고 이 회사가 당장은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주주들한테 돌려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기대하시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 SL 바이오닉스가 감자도 할 거고 그리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한번 그래도 주가를 부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뭐 얘네들 부양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손해보는 거. 근데 이런 접근이 일반적으로 좋을 거야 해가지고 사서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결정 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다 감안하시고 그러면 그 부수적인 부분 주주들한테 뭐 혜택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든지 뭐 등등 그리고 앞으로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그냥 이걸 뭐 한다 안 한다의 확률뿐만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넣는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넣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00만 원만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되겠어 이런 거 그런 판단을 해서 어쨌든 위험을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감자도 하고 증자도 하고 그러면 주식 수도 늘어나는데 일단 당장의 증자 가격은 지금보다 낮고 현금이 더 많이 들어왔고 이랬을 때 뭔가 좀 거래량의 어떤 매집의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부양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정말 소액으로 재미삼아 우리가 복권 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인 게 이 공시에 보시면 뭐 전환가액 조정도 있었고 1734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 사채를 취득을 해서 소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20억치를 취득했고 4회차 사채도 회사가 49억 그러니까 총 69억에
전환사채를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거를 돈을 주고 소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어떤 판단이 들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풀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 전환사채를 넘기게 된다면 그러면 뭐 아무래도 회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으로.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는 이런 판단으로 가진 게 아닌가. 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속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전환사채의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뭔가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소액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상보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보는 저기 전환사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뭐 상식적으로는 이 전환사채가 출회가 되면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쪽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풀리면 그게 거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될 텐데 뭔가 좋은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도 청약할 즈음에 해가지고 뭔가 호재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청약일 근처에 주가가 좋은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월하게 이 수량이 소화가 된다면 상보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과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사채 CB나 신주 인수권 BW 같은 경우는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건 자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2분기까지 부채가 810억이고 자산이 365억이고 이런 상태인데 전환사채 BW 합쳐가지고 100억이 예를 들어서 전환이 됐다. 그러면 710억의 부채가 되고 순자산이 465억이 됩니다. 재무구조가 확연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뭔가 좋은 어떤 소식들이 있다면 전환사채 풀릴 때쯤 뭔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있는데 이때쯤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찍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환사채가 단순히 물량이 더 튀어나온다. 전환사채를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올 때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종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오른 것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제노레이. 예. 제노레이가 오늘 장중에 많이 떨어졌지만 또 말아 올렸습니다. 사실 조금 뭐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인 분들, 합리적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얼마 정도 사기만 해도 금방 여기 올려놓고 누가 팔면 또 내려가고 이런 아주 뭐랄까 그냥 숫자는 지금 찍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주가라는 게 누군가 조금만 작정하면 올라가는 거고 작정 안 하면 내려가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는 뭐 돈 한 5억 정도로 뭐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라고 찍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목적이 만약에 뭔가 이벤트였다. 이 회사가 나중에 가다 보면 뭐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한창 유행하니까 흐름 잘 탈 것 같아. 이런 이벤트였냐 아니면 숫자였냐 계속 회사의 숫자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거였냐라고 보면
이 숫자는 주가가 당장 뭐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억이고 35억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느냐, 3분기에 더 늘어나고 4분기에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바닥을 완전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 장비가 이렇게 부진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료 장비 전체에 대한 공매도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의료 장비에 어떤 끼었던 거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반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제노레이가 뭐 수혜받은 게 전혀 없으니까. 뭐 코로나 수혜를 받은 게 이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상장 초기에 15,000원대였고 7,000원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었고, 코로나 이후에 활기를 띈 적이 있지만 그게 지금 와서 이 가격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의료 장비 공매도하고 무관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당장은 뭐 모르겠지만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원익이 어쩌고 지금 주가 안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하는 투자 목적과는 전혀 상반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숫자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런 분석에 제품 경쟁력도 있고 가격이 절반이니까 수출에도 열심히 하고 이 회사가 커지지 않겠냐 이런 접근인데, 당장 주가가 내린다고 누가 짜증나고 누가 스트레스 주고 뭐 누가 틀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제가 투자 목적이 같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샀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그럼 본인의 투자 목적은 깨졌으니까 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못 파는데 다른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 묶였네, 스트레스 받네. 이게 뭐 정상적인 주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지만 왜 본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지.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 뭔가 함께 그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다독거리고 다독거리고 해가지고 간다 치면 이게 과연 투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심리적으로 이미 한계가 왔는데 남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거. 이게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짜증나고 안 올라갈 것 같으면 팔면 되지. 왜 난리지? 팔면 깔끔할 것을. 못 팔겠으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든지.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하시는 건데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 뭐 최근에 이제 라면 값이 올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대한제분이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라면 값까지 인상했으면 대한제분 뭐 밀가루가 가장 영향이 크니까 밀가루 값이 올랐을 것이고, 그럼 대한제분은 많은 재고를 갖고 있던 게 이전에 쌀 때 들어와서 비쌀 때 나가는 이런 구조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런 거 떠나서 뭐 이번에 이제 기업 매각해가지고 순이익이 지난 2분기에 반영된 게 776억이 반영이 됐고, 순자산이 그렇게 해서 8,763억으로 뛰었는데 시가총액이 2,772억밖에 안 되고, 뭐 이것도 그나마 뭐 여기서 뭐 매출 1조 올해 달성할 거고 이익도 개선이 될 거고 순이익도 크게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이런 뭐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갖추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안 오를 이유가 뭘까? 최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다는 거 빼고는 없으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빠도 이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